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보이스 진행자 정도령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 옆에 계신 분 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LA 촌장님이시죠? 예, LA 촌장님이군요. 예. 또 촌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훈장님도 계십니다. 좀 인사하시죠. 네, LA 훈장입니다. 예. 우리 LA 보이스는 오늘 첫 방송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미국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으며 지구 환경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 개선 운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창조적 콘텐츠 개발과 전달에 힘쓰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리는 LA 보이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 보이스는 방송을 주간 편성을 합니다. 먼저는 미국 뉴스, 그리고 한국의 뉴스, 그리고 생활정보, 그리고 탈탈 타는 탈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는 방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모셨는데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좀 덧붙여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유튜브 방송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뉴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뉴스나 미국 뉴스에 여러분들이 놓친 뉴스,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을 심층 탐사 보도, 아니면 한국 같으면은 명예훼손, 언론중재, 기타 여러 가지 저작권의 위험 때문에 차마 방송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미국에서 자유로운 언론 법 체제 하에서 저희들은 마음껏 앞으로 방송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훈장님께서도 준비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저는 지금 총장님 말씀 듣고 겁이 막 덜컥 나가지고 지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지금 그렇게 지금 훈장으로서 뭐 이거 훈수가 나올 만한가 이렇게 지금 덜덜덜 떨리는 그런 지금. 절대 덜덜 떨 거 없습니다. 그거 괜찮죠?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는데 언론인으로서 양심, 또 저희가 LA 보이스가 추구한 게 뭡니까?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를 위배해가면서 그런 협작 내지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다 그러면 그때는 덜덜덜 떨겠지만, 사실의 정론 그리고 팩트 체크 하에서 방송을 내보낸다면 시청자들도 저희들한테 열광을 하게 될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자들도 많이 늘어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그렇죠. 요즘 시청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 인생 살면서 목표가 세 사람이 거리를 걸어가면 반드시 스승은 한 명이 있다. 그런 유명한 옛말도 있고, 또 강호 도처에 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매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벌써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에들은 거의 정상에 있는 것처럼, 또 나도 확실히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런 데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강호의 도처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별 얘기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화두는 역시 뭐니 해도 코로나 19 같습니다. 어떻게 다들 주사 맞으셨습니까? 가짜 주사? 지난달에 코로나 알아가지고 한 2주 고생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떻나요? 증세가 어떻나요? 아, 이번 코로나 저희 신문에 자세히 그걸 특집을 썼는데 제가 일단 환자가 돼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부가 하게 되더라고요. 상식적인 걸 떠나서 예. 공부가 하게 되는데 독감보다는 조금 못하게 알았는데 차이점이라 그러면 이게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후유증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되는 약도 열심히 먹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된다. 아닙니다. 완치됐습니다. 너무 가까워. 완치됐습니다. 여러분 완치되셨어요?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예방주사를 백신을 3차, 4차 맞는 것보다 최근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은 100% 면역력이 확실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 얘기시고. 아니, 의사분들 말씀.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 저 같은 경우면 예. 지금 보균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이제 음성이 다 됐죠. 그러니까 PCR 이제 맞아가지고 그 말이 다 됐고. 보균자라는 뜻이세요. 아니 전파력은 없을까요? 다른 분들이 보균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코로나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네. 예. 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하겠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저 가까이 앉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LA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뉴스에 나오는 뉴스는 재미없잖아요. 예. 특별한 뉴스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뉴스 좀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두 가지인데 미국의 단체들이 많고 거기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인 사회를 각 지역마다 이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도 쓰고 명함 파서 돌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주총연입니다. 미주총연은 한 170개 정도 되는 미국 내 한인의 관련된 사람들이 회장, 이사장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양 행세를 하고 한국에 가서도 청와대도 가고 이러면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투 쓴 자들이 이게 놈자자입니다. 감투 쓴 자들이 분규가 엄청 세가지고 소송만 해도 뭐 제가 알기로도 한 10번 정도 미국 법정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석상에서도 뭐 몽댕이 들고도 싸우고 주먹질도 싸우고 욕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다 못해서 결론은 분규단체, 사후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부에서 중부에서 서부에서 서로 총회장이다 그러고 다니고 명함 파서 이렇게 하다 보니 분규단체가 돼가지고 매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약 한 30만 불 정도 지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도 중지되고 한일 회장대회라든가 이런 행사에도 초청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아주 주워온 자식 다리 밑에 거지 취급을 받은 지가 올해 정확히 10년이 됐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기쁜 소식은 드디어 화합을 이뤄서 두 분규단체가 화합이 돼서 두 단체 회장이라고 하고 다닌 사람들이 두 회장으로 상임대표로 체제로 만들어서 드디어 악수를 하고 모든 소를 취하하고 서울에 있는 외무부로부터 분규단체 지정도 취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활동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LA 내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LA 한인회를 비롯해서
LA 축제재단 이런 데도 전부 분규단체로 올라가 있는 데입니다. 아주 쓰레기 단체라고 저는 아주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억울하면 저한테 명예훼손 소송해도 됩니다. 이것도 시간 되면 LA 한인회, LA 축제재단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병폐, 비리, 횡령 이런 거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추후에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때가 있는데요. 보름도 썩어야 짤 수 있잖아요. 이제 골물대로 굶어서 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짜야 됩니다. 예, 늦었습니다. 예, 짤 수 있도록 예. 좀 우리가 힘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막 억울하면 소송하시고 세게 단체만 이래. 아니 저 옆에다 앉혀놓고 자꾸 그렇게. 아니 쓰레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기 제가 지금 문 옆에 앉아가지고 문을 막 열고 싶은 지금 열기가 후끈합니다 지금. 예,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미국에 살고 계신 45년 사신 분도 주민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독특한 제도고 미국 내에서도 LA 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LA 시 내에 99개의 주민회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LA 시인데 LA 시의 행정 구조를 우리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LA 시 행정을 시장을 비롯해서 행정기구가 있고 그 행정기구를 뒷받침하는 게 LA 시 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LA 시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2의 도시고 굉장히 과대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대신 각 지역에 이렇게 지역마다 주민회의라는 것을 독특하게 구성을 해서 즉 말하자면은 지역의 주민회의에서 1차적으로 지역에 관련된 현안을 당신네들이 지역 대표들을 대의원들을 뽑아서 대의원들이 1차 필터라이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LA시 의회나 LA시청에 접수가 되면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하거나 행정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마당 앞에 모든 문제가 1차적으로 현안이 제기되는 것이 주민회의입니다. 예, 우리 LA 한인 타운에는 약 한 6개 정도 주민회의가 있는데 피코 유니온, 피코, 웨스트레이, 윌셔 주민회의 등등 해가지고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우리 한인 타운을 핵심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윌셔 유니온 주민회의입니다. 윌셔 코리안 주민회의. 그러니까 99개 주민회의 중에서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명예롭게 들어가는 윌셔 주민회의인데 이 주민회의가 지금 약 10개월째 골병이 들어가지고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죠.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제이팍 그 피코 유니온 주민회의 의장이 그 10수년째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분이 아주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저희가 일쇼 주민회의만 탈탈 뉴스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본다면 그때 박 회장을 한번 초청을 해서 그렇죠. 모범 사례는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있고 바로 피코 유니온은 윌쇼 코리안 주민회의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약 한 인구수가 15만 명, 10,000명당 1명씩 대의원을 뽑으니까 거기는 15명 정도 되고요. 윌쇼 주민회의는 약 한 3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일 큽니다. 99개 단체 중에서 제일 크고
그 38만 명이라는 인구가 90%가 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 살고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10개월째 지금 주민회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내가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5년 전부터 이 주민회의에 관련된 내용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취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에 이슈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거기에서 원래로 오늘이 8월 1일 월요일이니까 첫 번째 월요일이니까 오늘 각 지역의 일쇼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는 날입니다. 예. 지금 6시니까 5분 전 바로 지금 시작을 했네요. 각 지역에서 그러는 날이고, 또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일정마다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열리겠죠. 그럴 때 미디어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민회의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취재를 좀 해주십사. 그럴 때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취재를 하고 그 사람들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도 본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연방의원, 시의원 뽑는 선거하고 똑같이 선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국민학교나 중학교 거기를 빌려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투표가 지금 이번에 심각하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한인타운에 한 서너 군데를 취재를 갔더니 한인들은 드문드문 나타나가지고 암만 해도 시장이나 시의원, 연방의원 선거보다는 주민의 선거는 좀 규모도 적고 투표 참여도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한인들은 드문드문 있는데 웬 이상한 집단들이 줄 서가지고 몇천 명이서 모여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더란 말이죠. 입구부터. 그래서 저게 뭐냐고 들어가서 이제 옆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아닙니까? 방글라데시인들이 우리 한인회가 있다고 그러면 방글라데시도 커뮤니티가 있겠죠. 삼가 쪽을 좀 정비했거든요. 그 이쪽으로 도시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방글라데시인들이 한 2~3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도 독려오고, 우리 지금 후보들 중에 방글라데시 누구누구니까 꼭 이 사람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선전도 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윌셔 주민회의나 각 지역의 주민회의의 투표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갑자기 보기 힘들게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3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밀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했죠. 우리 한인들은 조직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그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 한인 후보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방글라데시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민회의가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안건 투표를 하게 되면 한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방글라데시인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방글라데시인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인타운에 방글라데시인들이 한인타운이 너무 크니까 그 절반을 쪼개서 방글라데시 지역으로 넘겨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이 부랴부랴 교회 단위로 커뮤니티 단위로 모여가지고 올림픽 윌셔에서 데모를 가두시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100년간 우리가 닦아왔고 우리가 이룬 한인타운인데, 그거를 모든 면에서 규모가 아직은 게임이 안 됩니다. 방글라데시 몇 명이나 LA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도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정치적인 위치도 한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주민으로 따져도 거기는 10,000명, 20,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위원 과정으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한번 심층 취재해서 예.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예. 한인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 또 전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예. 주민회의에 관한 문제점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예.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지금 현재 회의도 열리지도 못하고 예. 성원이 안 되니까 제가 이 정관을 찾아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성원으로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안건이 채택이 되는데 지금 수도 38명, 39명 되던 숫자가 26명으로 정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시의원은 다 사퇴를 하고 13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3명 중에 한인들이 모두 떠나고 당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13명 중에 한인은 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3명 가지고는 의견도 관철시키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야. 지금 주민은 90%가 넘는 주민이 살고 한인인데. 있으면서 예. 이렇게 냉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주민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있다. 우리 집 앞에 가로등 불이 꺼졌다. 우리 집 앞에 뭐 울타리가 하수구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민회의에서 시의회나 시청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부터 안 하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